네, 여러분 수학 익힘 책 준비하셨나요? 그러면 이번에 6단원 원기둥 원뿔구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들을 먼저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각 기둥과 각 뿔의 성격을 복습을 먼저 해봤고요. 그것을 통해서 원기둥이라는 것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형인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잠깐 복습하고 오늘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일단은 입체도형 기둥과 뿔의 차이를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기둥은 밑면의 개수가 2개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뿔은 밑면이 1개인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기둥이라는 입체 도형은 첫 번째 기둥이기 때문에 밑면이 2개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기둥의 밑면이기 때문에 밑면 둘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네, 첫 번째 두 밑면은 반드시 합동이고 그 다음에 두 밑면은 반드시 평행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합동이 뭔지 평행이 뭔지까지는 복습하지 않을게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앞에 원이라는 글자가 왔기 때문에 밑면의 모양이 원이다까지 어제 원기둥이 어떤 모양인지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것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13쪽입니다. 3번 오른쪽에는 원기둥 모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기둥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원기둥을 둘러싼 면은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그다음에 뒤에 숨어 있을 셋. 우리는 여기 2개를 뭐라고 불러요? 네, 밑면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면을 옆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밑면의 특징과 옆면의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먼저 밑면의 특징부터 봅시다. 밑면의 특징은 뭐가 있죠? 일단은 원기둥이기 때문에 밑면이 2개였고요. 그 다음에 이 밑면 간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밑면이 서로 합동이다. 그리고 평행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르자면 밑면의 모양은 원 모양이다 라는 특징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잘 안 해본 옆면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옆면의 특징은 뭐예요? 네, 일단은 얘를 펼친다, 펼치지 않는다 중에서 펼치지 않고 이 모양 그대로 있는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각 기둥들과 비교했을 때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옆면이 1개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네, 평면이 아니라 구부러져 있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정리 다 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는 평행한 두 면을 찾아보라고 하고 있네요. 아까 우리 찾았죠? 밑면이라고 표시한 두 면을 표시해주면 되겠죠. 평행한 두 면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재면 좋을까요? 여기 밑면의
수직인, 잘 안 보이죠? 다시 두 밑면에 수직인 거리를 구하면 우리가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평행한 두 면 사이의 거리는 두 밑면이라고 쓰는 게 좋겠네요. 두 밑면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재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지요. 한번 봅시다. 원기둥에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이 옆면이네요. 이때 원기둥의 옆면은 구분면이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또 두 빗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원기둥의 높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면 밑면은 두 개. 그 두 밑면에 똑같이 둘 다 수직인 선분의 길이가 높이. 그리고 두 밑면과 만나는 구분면이 옆면입니다. 높이를 재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자 두 개를 놓아서 재는 게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이해하셨으면 이제 아래 문제를 풀어봅시다. 4번입니다. 한 변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면과 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변은 평면 도형에서의 선분 하나가 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면과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어쨌든 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뱅글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입체 도형이 될까요? 여기 끝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여기 끝도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쪽처럼 궤적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완성해 보라고 하니까 완성을 한번 해봅시다. 뭐 동그랗게 연결하면 되겠죠? 연결하고 남은 부분은 자를 이용해서 그으면 되겠네요. 어떤 모양이죠? 네, 원기둥 모양입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나왔네요. 밑면의 지름과 높이가 각각 얼마인지 봅시다. 그렇다면 왼쪽에 써 있는 수치들을 오른쪽으로 옮겨오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몇 센티미터였죠? 네, 2cm였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이 2cm는 원의 뭐가 되나요? 네, 얘는 밑면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네,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지름의 길이에 곱하기 2를 해줘야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네, 4c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높이네요. 높이는 수직으로 만나고 수직으로 두 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네, 여기 처음에 가지고 왔던 직사각형에서의 세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몇 센티미터였죠? 네, 여기 4cm였습니다. 그렇다면 높이는 몇 센티미터가 될까요? 네, 얘도 4cm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원기둥의 각 부분을 칭하는 명칭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특히 밑면과 높이와
옆면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관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메인 활동인 원기둥의 전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4쪽입니다. 네, 원기둥의 전개도를 알아볼까요?입니다. 우리 전개도는 어떤 그림이라고 했어요? 전개도는 바로 펼친 그림이에요. 그래서 두 밑면 부분을 오려서 옆면이 펼쳐지도록 만든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원기둥 모양의 과자 상자는 그럼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두 밑면의 둘레를 따라서 잘라줘야 합니다. 두 밑면에 수직인 선분을 따라서 한번 커팅해 주어야지 옆면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밑면과 옆면은 각각 어떤 모양이 될까요? 네, 선생님이 원기둥의 전개도를 한 장 가져와 볼게요. 그걸 보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네, 좋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지금 원기둥의 전개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그러면 면부터 먼저 구분을 해볼까요? 여기 있는 두 면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네, 얘네가 바로 밑면입니다. 두 개이고 원 모양이라는 것을 보면 밑면임을 쉽게 아실 수 있겠고요. 그럼 남은 건 뭐가 될까요? 네, 바로 옆면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원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옆면이 구분면 모양이었는데요. 이렇게 펼치니까 하나의 직사각형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옆면이 직사각인 것의 기준은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을 따라 잘랐을 때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밑면과 옆면은 각각 어떤 모양이었어요? 밑면은 어떤 모양이었죠? 두 개 다 원 모양이었고요. 옆면은 어떤 모양이었나요? 네, 펼쳐보니까 직사각형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는 것은 어떨 때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을 따라 잘랐을 때만 직사각형 모양의 옆면이 나온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원기둥을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원기둥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전개도 자체가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원기둥의 전개도의 특징을 보자면 밑면의 모양이 두 개이고 원 모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옆면은 한 개고 직사각형 모양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나요? 아니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갑니다. 뭐였어요? 네,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옆면이 나오는 것은 옆면을 두 밑면에 모두 수직인 선분으로 직선으로 잘랐을 때만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원기둥의 전개도를 한번 파헤쳐 봅시다. 짜잔! 네, 지금 원기둥의 전개도 같아 보이는 그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 모양, 나 모양, 그리고 다 모양입니다.
똑같은 모양들이 준비물 6개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네, 진짜 원기둥의 전개도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헉, 선생님, 그러면 이 3개 중에 원기둥을 만들 수 없는 전개도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딱 봐도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전개도와 이리저리 돌려도 같은 모양이 될 수 없는 전개도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물 6을 가지고 원기둥이 되는지 한번 조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조립할 필요는 없고 여기로 저기로 접어보면서 원기둥 모양이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됐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답을 써봅시다. 원기둥을 만들 수 있는 전개도는 무엇인가요? 네, 다 하나밖에 없지요. 원기둥을 만들 수 없는 전개도 찾고 바로 가와 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네요. 가가 원기둥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네, 두 밑면이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평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의 경우에는 어떤 점이 달랐나요? 네, 밑면에서도 찾을 수 있고 옆면에서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일단은 밑면의 면에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었어요? 네, 밑면이 서로 일단 합동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네, 옆면도 직사각형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기둥을 이 두 가지 모양의 전개도 후보는 원기둥을 만들 수 있는 전개도는 아니었습니다. 정리가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116쪽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 원주율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이 지난번 5단원에서 원의 넓이 할 때 원의 원주 구하는 방법과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 원주율의 뜻 등등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원주율을 쓰는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3번 문제는 전개도에서 각 부분의 길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주어진 길이는 아까 114쪽에서 봤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밑면의 길이 하나, 그 다음에 옆면에 표시된 길이 하나입니다. 얘를 저전 중간 과정에 의하면 3번을 잘라서 짜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펼칩니다. 그렇다면 밑면하고 옆면 먼저 표시를 해볼까요? 밑면과 그리고 옆면이네요. 그렇다면 여기가 밑면이고 여기가 옆면, 숨어있는 밑면. 이렇게 보시면 제일 처음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네, 5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숫자 뭔가요? 네, 10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 여기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될까요? 숫자는 2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아니죠. 이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 3.14가 들어간다고요? 아니죠. 3.14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길이가 들어갑니다. 구할 수 있는 길이 하나, 넓이 하나 알고 있죠. 길이는 뭐예요? 네, 원주입니다. 왜 원주일까요? 그렇죠. 밑면이 원인데요. 얘가 옆면이 되려면 얘를 한 바퀴 돌린 만큼 정도의 길이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감싸는 옆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면의 원주는 옆면 모양 뭐였죠? 네, 직사각형이었죠.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네, 결국 반지름이 5cm의 원의 원주를 구해야 합니다. 원주 구하는 공식 뭐였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습니다. 지름은 얼마예요? 네, 5 곱하기 2니까 10. 거기다가 원주율은 3.14네요. 그러면 결국 얼마가 돼요? 네, 31.4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빈칸에 31.4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아래 물음에 답해 봅시다. 옆면의 세로와 가로의 길이는 각각 원기둥의 무엇과 같나요? 옆면 직사각형 이야기하는 거죠. 세로가 뭐였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똑같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은 두 밑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선분입니다. 바로 뭐가 되나요? 네, 세로는 높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는 어디인가요?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아까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가로는 밑면의 둘레, 즉 원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름 곱하기 비율. 아까 썼던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서 넣으면 되겠죠? 좋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우리가 먼저 써버렸네요. 특히 여기 두 번째 문제에 정답 제대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인 4번으로 넘어갈게요. 봅시다. 원기둥의 전개도를 직접 그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 그 다음에 옆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어 보라고 합니다. 원주는 3이라고 하셨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밑면을 먼저 그려야 될까요? 옆면을 먼저 그려야 될까요? 네, 일단 중앙에 옆면을 먼저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옆면은 무슨 모양이었죠? 네, 직사각형. 직사각형을 그리려면 뭘 알아야 돼요? 네,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알아야 합니다. 옆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높이였죠. 우리가 그려야 될 전개도에서의 세로의 길이는 3c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뭐랑 같다고 했죠? 네, 밑면의 원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원주가 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비율. 지름은 2249, 비율은 3이니까 12cm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한번 중간쯤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12cm)
3cm 마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옆면에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반지름이 2cm인 원을 그리면 되겠네요. 한 개, 두 개. 네, 이렇게 그리면 왼쪽에 있는 원기둥의 전개도가 되겠습니다. 체크해야 될 점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밑면은 몇 개? 밑면이 2개, 그리고 원 모양, 그리고 옆면에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이게 밑면과 관련되어서 확인해야 될 정보고요. 그 다음에 옆면과 관련해서는 옆면은 직사각형 모양이어야 된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확인이 됐으면 끝? 아니죠. 우리가 나타내야 될 수가 3개가 있었잖아요. 뭐죠? 반지름, 가로, 세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밑면 반지름부터. 네, 좀 삐뚤어지기는 했는데 선생님이 5번도 넘게 시도해봤는데 똑바로는 안 가네요. 그냥 얘도 어차피 반지름이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2cm고요. 그 다음에 옆면에 가로. 여기가 12cm였고 세로가 3cm였네요. 그래서 전개도를 완성하시고 이렇게 수치 3개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지 이 문제는 정답이 되겠죠. 네, 오늘은 원기둥 그리고 원기둥의 전개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복습 확실하게 하시고 오늘은 수학 익힘 풀어 올려야 될 것도 좀 많아요. 교과서는 113, 114, 115쪽을 찍어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 익힘은 76, 77쪽과 78, 79쪽을 올리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수학책은 113쪽부터 115쪽까지 3쪽을 찍어서 올리셔야 되고요. 수학 익힘책은 76쪽부터 79쪽까지 4쪽을 찍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 익힘 풀러 갈까요?